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며 만났다. 천둥 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오늘은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저희도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강연을 해주실 강사분께서도 자신의 일상생활과 이야기로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창옥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옥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이 안 되면 두 번째 통은 저절로 온다라는 뜻이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올까요? 고통. 감사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뜻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이 소통이 힘든 거는 인간관계랍니다. 부부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저희 아버지는 올해 75 되셨고요. 엄마 72 되셨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 제가 살펴보니까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쓰셔요. 엄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인간이라는 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에? 근데 인간 앞에 뭘 붙이실까요? 저 인간, 이 인간. 저는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엄마 하도 저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힘든 건 인간관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잘하신 거냐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나는 남자 문제나 무슨 뭐 아이들 문제 이런 게 조금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자, 소통이 잘 되는 엄마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하진 않아요. 제가 말 잘하고 욕먹는 남편을 많이 봤거든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은 없어요. 말은 잘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저 화상 저거. 말 잘하는 건 소통에 큰 도움이 아닌 것 같고요. 소통을 잘하는 분들, 제가 만나본 분들의 특징 소개할게요. 되게 간단해요.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 엄마, 아빠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상, 진상. 어머, 강사님 제가 인상인지 진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소개하려고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보세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야. 새엄마. 스스로 저희가 인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인상이 신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는 어딜까요? 얼굴. 네, 얼굴은 얼이 담겨 있는 꼴이라는 뜻이래요.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죠. 이게 얼.
그 다음에 꼴은 그 다음에 이 그릇. 그래서 이 혼이 영혼이 모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얼굴인데 전 오늘 꼴보다는 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요. 얼이 사람 모양 밖으로 나오는데 눈동자, 얼굴 표정, 목소리나 말하기 그리고 행동이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동심을 잃으면 사랑이 식은 거고 소통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래요. 소통이 되는 여성. 남자는 편안한 여성을 좋아한대요. 진상인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잔소리래요. 잔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자, 맞는 말 뭐 나쁘게 하기요? 기분 나쁘게 하기.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는 음정을 미 정도로 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아까 노래하는 분들 노래 잘하시죠? 딱 마음이 풀리잖아요. 항상 미 이렇게 도레미 우리 아들 공부해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게임하면 들어가 이 새끼야. 항상 미. 저는 미를 엄청 좋아해요. 미. 근데 한국 엄마는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높고 템포는 공부해! 두 번째는 감정 없이 말한다라는 뜻이 데이터래요. 전에 어떤 데다가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데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요런 게 데이터. 감정 없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소개합니다. 그들은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쓰더래요.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여기가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막 은행 있는데요.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은행 색깔 너무 좋다야. 아우, 오늘 하늘 색깔 너무 파랗다. 이러는 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사람이 나이 먹고 지켜야 되는 거는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랍니다.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사랑이 식은 거고 소통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60대이신 어머니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하고 좀 유치하게 놉니까? 똑똑하게 놉니까? 좀 유치하게, 때로는 이렇게 호칭도 안 하고 어렸을 때 쓰던 별명 이런 거 탁 쓰고 그러잖아요. 동심이 있는지 없는지 소개할게요. 스스로 알 수 있대요.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삶에서 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어머, 가을이네. 어머, 단풍 좀 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절을 두 가지로만 표현한대요. 덥다, 춥다. 심각한 사람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동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 녹화 끝나고요. 자연 좀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이 가을에 여행 좀 가세요. 가족들하고. 1박 2일로 갈 수 있는 데 많잖아요. 캐나다 같은데. 가까운데. 뭐 그런데 아니면 여행도 아니잖아요. 마실이지, 마실. 두 번째, 사람은 동심을 잃어버리면 콧노래가 안 나온대요. 전 아까 저 노래하시는 선생님들 노래할 때 뒤편에서 앉아서 솔직히 노래하는 분들은 소리로 듣고요. 얼굴은 누구 얼굴을 봤냐면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봤는데 아버님 한 분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아버님은 가족들하고나 누구하고나 소통을 잘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동물과 교감할 능력이 없어진대요. 이거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최근에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집 밖에서 만난 동물한테 말한 적 있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와, 지금 남자분들도 두 분이나 계셔요. 보통 남자분들은 동물하고 대화 안 하거든요. 그냥 동물 보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먹어버린다고 그러더라. 먹어버려, 동물 먹어버려. 내 안에 개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동심을 잃으면 유머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여성들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의 유머 감각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지금 함께 사는 분 유머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다른 데서 유머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남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말이 없고 조용한 여성을 좋아할까요? 유머 있는 여성이요? 조용한. 오늘 오신 여성분들 너무너무 순수하시네요.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죠. 유머 필요 없어요. 막 이쁘지도 않은데 오빠 웃기려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남자는 나이 먹고 이쁜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여성이 나타난대요. 인간의 소통의 핵심입니다. 어떤 여성을 더 좋아할까요? 대화가 되는 여성.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통이 되는 여성. 남자는 편안한 여성을 좋아한대요.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내 남편한테 편안한 스타일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 얼굴은 그리 편안해 보이진 않으신데요. 오케이, 좋아요. 남자분들이 어떤 아내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 소통의 핵심. 첫 번째, 자기가 재미없는 얘기하는데도 아내가 웃어줄 때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항상 강의하다 보면 이 여성분들이 강사가 어떤 웃기는 얘기를 할 때 두 종류로 웃으신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 되게 교양 있게 웃는 분이 있어요. 웃기긴 웃긴데 절대 활짝 웃질 않아. 제가 평균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도 계세요. 한 3분 계신데 이러고 있다가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웃기긴 웃긴가 봐요. 이런 분이 있고, 우리 오른쪽에 보면 우리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할 때 손을 써서 되게 여성스럽게 웃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보세요. 우리 두 분 다 그러셔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는 자기가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아내래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힘들거든요. 한 번만 거들어주세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힘들어.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때 아내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보, 힘들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얼굴 표정으로 힘들지? 옆 사람 보고 하면 쑥스러우니까 저보고 하세요. 자, 시작. 힘들지? 이렇게 어금니 꽉 다물고 하지 마시고 힘들지? 엄청 좋아합니다. 남과의 소통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전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한다는 것은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가 소통이라고 할 때 남과의 소통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과의 소통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전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존감, 내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높으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매너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매너 있게 대하죠. 이렇게 남편이 뭘 잘못했어도 막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여보, 이혼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못 살아 이놈아 저놈아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자존감이 없으면 남편이 나한테 그러지 않은 건데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 애도 나를 무시하나? 내 친구가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나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나 똥배 나왔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뭔가 어떤 기술적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조용한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라. 그리고 아까처럼 산책을 한번 해보셔라. 네. 그때 자기하고 소통되는 게 있어요. 자기만 느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공간이 생겨요. 소나무로 아주 유명하신 사진작가분이 계신데 배병우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90%의 사진을 새벽에만 찍는데요. 왜 찍냐고 그랬더니 새벽은 빛이 시작되어서 공간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여기가 만약에 빛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그렇죠. 이게 인문학과 철학의 궁극적 요소예요.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빛이 비치면 사람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애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이라는 삶의 손님, 상처라는 삶의 손님이 올 때 그 손님들을 넉넉하게 재워줄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마음의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조금은 공간을 갖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죠.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문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아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 공간에 오기까지 소통의 구체적 기술을 논하자면 몇 개의 문을 걸쳐서 들어왔을까요? 몇 개, 건물에서 몇 개의 문 걸쳤죠 보통? 한 3개 정도를 걸쳤습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입니다. 사람은 상처가 딱 생기잖아요, 살면서. 그러면은 그게 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처가 있는 거죠. 나는 진짜 완전 어느 날 알은 거예요. 엄마가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예쁘다 했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구려. 나 엄청 구려. 그리고 우리 딸 뭐 정말 공부 잘해서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상처가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밤새 지킵니다. 평생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도 보여요.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되면 이제는 그 상처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상처도 만나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 기술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약간의 돈을 투자하셔서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책을 한번 사보세요. 여기 옆에 또 여기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까요? 책을 보고 돈 안 내고 그냥 가야 될까요? 하나 사봐야 될까요? 예? 하나 사봐야 돼. 잡지책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인문학적 책도 한번 보면 좋을까요? 인문학적 책도 한번 보시고 시집도 한 권 사세요. 예. 그리고 시간 내셔서 오늘 여기 좋은데 여기 많거든요. 여기 궁도 있고 거기 궁에 한번 또 딱 가보세요.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전생에 무술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궁에 딱 가면서 책도 한 권 거기서 딱 한 권 읽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삶에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묘하게 똑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괜찮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전에는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의 기술을 너무 배우려고 하지 않기를 전 바랍니다. 오히려 말을 하게 하는 근본 그것들을 돌보면 기술은 저희가 저절로 좀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 꺼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괜찮니? 괜찮아. 어느 날 살다가 보면 독이 묻은 화살이 자기 안에 콱 박히는 날이 온대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른 이 화살을 빼야 돼요. 근데 보통 저희는 독화살을 맞을 때 화살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빼려고 하지 않고 어떤 놈이 쐈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누가 쐈을지 생각하는 시간에 몸에 있는 독이 다 퍼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독화살 맞으신 분들은 조용한 데 가셔서 화살 좀 얼른 빼시고 자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사람이 누가 쐈는지를 알기 전에
그게 중요하기 이전에 저희 몸에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면요. 저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추천드려요. 사람이 동물도 맹수들도요. 이렇게 정글에서 밀림에서 살다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깊은 정글로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에서 먹지도 않고 며칠을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회복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오신 분들 최근에 있어서 삶에 독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반대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 꺼버리세요. 한 하루 정도는요.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뭐 핸드폰 껐다고 국가가 막 어려워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딱 그리고는 산책을 추천드려요. 저는 산책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산책을 딱 새벽에 나가는데요.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이렇게 단풍도 보이고 흙에서 향기도 올라오고 가장 놀라웠던 건 아주머니들이 독특한 운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전혀 보지 못했던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뒤로 가면서 이런 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어머니는 나무에다가 이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나무에. 저는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영역을 표시하려고 그러시나 봐요. 얼굴에 봤더니 테러범이 쓰는 것 같은 마스크를 하나씩 끼고 있는데 독수리 부리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모자는 용접할 때 쓰시는 모자를 또 쓰고 계신데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가을은 봄과 함께 산책하기에 최고의 계절이랍니다. 요즘 혹시 삶이 힘드시면 독화살을 맞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핸드폰 살짝 한 번만 끄고 본인만의 자연의 좋은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단절된 것 같은데 새로운 소통, 본질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소개하고 마칠게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온 몸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자기가 자기를 안아준 거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때까지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기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이제는 대사와 함께 괜찮니? 괜찮아.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 뒤져보라 뒤져. 자, 얼굴 표정하고 한 번만 하시죠. 시작. 괜찮니? 괜찮아. 우리 옆에 앉으신 거 오늘 2년인데요. 처음 오셨더라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때까지 애쓰고 살아오셨다고 우리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때로는 살다가 너무 힘든 날이 왔는데도 그 권태기와 우울기를 잘 넘겨서 성숙기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첫 번째는 친구,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은 인문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씨앗들이래요. 사람의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다이돌핀이래요. 약으로 만들지 못했고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된답니다. 제약회사 가서 알아냈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깨달을 때 나온대요. 자, 제가 나온대요 할 때 이렇게 하신 분 나오신 거예요. 그때 인간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남자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직업 1위는 성직자랍니다. 또 엄청 오래 사시려고 좀 계속 일하시는. 아까까지는 안 하시다가 100세 건강해야지. 지금 엄청 하시네요. 음악도 가까이 하시고 좋은 이야기도 가까이 하시고 좋은 책도 가까이 하시고 좋은 영상도 가까이 하시면 저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기부 콘서트 N, 지식과 마음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우리 그 속 시원함을 뚫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에 있던 상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지금 많이 힘들게 어렵게들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일목정연하게 그냥 아주 말씀으로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